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이야기 들려주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증문즉답 유통물류 글로벌 전문가 조철희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Q&A 15번째 시간으로서 지금 2020년 결산하는 걸로 이제 주식이 급락 급등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다음에 금리는 저금리 시대로 가고 외환 달러는 지금 1100선이 1달러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간의 트렌드의 흐름을 한번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2020년 주식, 한국과 미국, 금리, 외환, 달러 10년간의 흐름을 보면서 올해 2020년을 한번 결산 총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만 잘 들어두셔도요. 올해하고 내년에 예상치까지 한번 좀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2월부터 코로나가 오면서 3월부터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하고 코스닥 또 관련돼서 미국의 다우존스도 급격한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바닥을 치고 1800선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다가요. 1500까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뭐 초반부터 잘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1500 무너지면서 1500의 마지노선이 1400 되냐 했더니 거기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반등하다가 계속 지금 2700선까지 오고 있습니다. 당시 3월 달을 한번 좀 회고해 보면요. 세계 경제가 지금 침체돼 갖고 뭐 장기화가 될 거다. 초창기에는 상반기만 잘 넘기면은 괜찮을 거다. 이런 예측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다수의 국가들이 1분기는 그래도 마이너스 역성장이 크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제조 공장이라든가 전 세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1분기에 마이너스 6.8로 역성장을 하면서 작년에 1분기 마이너스 6.4니까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진 최악의 상태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요. 제가 한번 20년의 스판을 가져왔습니다. 자, 1997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있었죠.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주식시장 폭락하다가 다시 이제 한 1년이 나면서 급상승했고요. V자 곡선 그렸죠. 또 2007년부터 시작돼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1년, 2년 후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V자 곡선을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2020년 2월 하다가 3월부터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야, 올해는 이거 뭐 V자 곡선 할 거다, U자 곡선 할 거다 하더니 이 희망이 거의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 2019년 말부터 올해 2020년 들어서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또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예상된 한 해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현상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12월 7일 날 월요일 날 지금 점심시간에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데 지금 12월 4일 지난주 금요일 날이네요. 장을 마감한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니까 2731.45로 전일 35.23 증가해 갔고요. 뭐 한 2주 전엔 2600선 최고치를 갱신한다 하더니 2700선을 갖다 유지해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시적인 등락폭이 예상되지만은 오늘 12월 7일 월요일 날 오전하고 지금 진행 중인 점심 지난 이 시간 방송주까지 한번 오네오까지 보니까요. 오전장에는 그래도 한 마이너스 1.08 빠져서 2730으로 조금 떨어지더니 다시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1시 이후 방송 중인 이 시간에는 2734로 조금 다시 지금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제가 뭐 3개월 분석을 보더라도 10월 5일 날 꼭 3개월 2300선 하다가 2250선까지 쭉 내리다가요. 이게 이제 11월 달 되면서 2250에서 올라가면서 그때 11월 5일부터는 계속 지금 한 달 동안 급상승해서 300포인트 이상을 갖다가 지금 코스피도 상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에 한번 흐름을 딱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2200선에서 시작을 해갔고요. 한 3월, 4월 정도에는 1500까지 바닥을 찍습니다. 한 700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올 11월 5일부터 뭐 2, 300포인트 올라서 이 12월 지금 뭐 5일, 6일, 7일 현상에서 2700을 하다 보니까 2200에서 시작해서 2700이지만은 중간에 15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코스피의 레인지를 보면은 1500에서 1700 사상 뭐 1200 레인지가 움직인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뭐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동학개미 역할도 있었고 불과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가도 그렇고
지금 저금리 상태에서 한국의 주식에 대한 가능성, 또 한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다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어떨까요? 자, 코스닥도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코스닥 12월 4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하고는 913.76%입니다. 이것도 뭐 거의 900선을 갖다 기록 갱신했습니다. 참고로 10월 5일 날 800선을 유지하다가요. 불과 11월 2일 780까지 떨어지더니 11월 한 5일부터 한 달 사이에 뭐 코스닥도 증가하더니 계속 900선을 해서 기록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의 레인지 범위를 보니까요. 코스닥도 1년, 자 1월 초에는 600포인트에서 시작하다가 3월, 4월에는 45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지금 11월부터 그 증가 추세가 쭉 하다 보니까 900선을 돌파해서 그래서 600에서 시작해서 900이지만은 450 일시적 떨어졌기 때문에 뭐 코스닥 대단하네요. 450에서 900까지 거의 2배 이상의 레인지 범위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2월 7일 날 코스닥의 오전장을 보니까 3.65포인트 증가했고요. 또 오후장도 거의 증가해갖고 현재 920.19 계속 올라서 지금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를 보니까 12월 4일 날 미국도 3만 포인트를 뭐 지난주 훨씬 넘어서 갖고 124년 만에 미국 증권시장 역사상 지금 최고치를 기록 갱신하고 있는데 결국은 3만 218.26으로요. 248.74가 지난주에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존스가 어떤 뜻인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는요. 미국의 다우존스사가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30개의 우량 주식들을 표본으로 채택해 갖고요. 시장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하는 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제가 한번 지수를 보니까 10월 1일 날 27,000포인트에서 증가하다가 11월 2일 날 또 증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11월 5일 이후에 지금 지속적인 성장해서 3,000포인트가 증가해서요. 3만 포인트를 다우존스가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4월도 여기 전 세계가 뭐 코로나의 영향으로 미국의 다우존스도요. 한 2만 포인트까지 지금 무너진 상태였는데 올해 1월 달에 2만 8천에서 시작해서 3월, 4월에 2만까지 떨어지다가 무너지다가 지금 다시 3만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0,000포인트의 지금 등락폭을 나타낸 것이 미국의 다우존스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1997년하고 2008년도에 어떤 상황이었나 한번 제가 지난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왔을 때는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역 N자입니다. 그러니까 역 N자니까 올라갔다가 그냥 급락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태가 터지고 나서 1998년 6월까지는 거의 63.6% 반토막 이상이 그냥 폭락했네요. 이게 첫 단계였고요. 그 후에는 다시 V자형으로 반등하면서 2000년 1월 초까지 코스피는 또 267.4%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락하다가 그 이상의 급등한 게 지금 1997년 IMF 우리나라 외환위기였습니다. 당시에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고요. 두 번째는 증권시장에서 2차 충격이 발생해서 그 당시 9월까지 55.4% 다시 폭락해서 당시에는 이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엄청나고 그 다음에 업계 재편성 등 다양한 흐름이 나타나는 첫 해였습니다. 자, 2008년도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V자 형태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2007년 말부터 위기가 터진다 예상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2008년 10월까지 계속 코스피가 지금 54.5%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2009년에 빠르게 위기를 회복하면서 2010년 11년 5월까지 137.4%로 상승한 것이 당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12월 달 들어와갖고 왜 이렇게 지금 코스피가 올라갔나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코로나로 부동산하고 주식 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강했는데요. 최근에 뭐 부동산의 가격도 뭐 그냥 뭐 거의 반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수도권 도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도 그 옆에서 살 수가 없어요. 또 외곽으로 이전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결국은 전세난이 지금 더 심각해질 거고 월세까지 지금 심각한 상태가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의 투자가 길이 막히자 주식으로 지금 부동산 투자가들이 또 대거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을 시작으로 삼성 뭐 7만 원이 넘어섰죠. 코로나19 관련 테마주까지 아예 폭넓게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주식에 집중했기 때문에 코스피는 연일 2,700선 지금 고점을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또 한몫을 한 것은요. 올해가 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금은 풀리고 부동산 주식 쪽으로 몰렸던 것이 최근에 부동산 투자에 어려움이 직면하자 다시 주식으로 몰렸기 때문에 이 상황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미국의 다우존스 모든 전 세계의 지금 주식시장은 집중돼서 가열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금리 시대에 이번에 이제 새로운 2021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대통령이 이제 시대가 열리면서 이번에 경기 부양책에 사전에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돈 풀기로 했습니다. 한 2조 달러 이상을 풀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원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공화당의 상원 대표를 맡고 있는 미치 맥코널이 서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2021년에 이 상황은 저금리 시대지만은 계속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풀어야 된다. 미국에 지금 최근 속보로 나온 거 보니까 확진자가 하루에 뭐 20만 명이 넘어섰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11월 말에 추수감사절도 있었지만은 이런 상태를 갖다가 미국은 어떻게 방치해 나갔고 결국은 잡지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지금 달러는 경기 부양책을 하다 보니까 달러는 지금 위험을 안고라도 금리가 높고 투자 가치가 있는 쪽으로 계속 지금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1달러 110원대가 지난주에 무너지더니 앞으로 이런 상황은 1,040원, 1,050원까지 마지노선까지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에 원화가 절상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80원대까지 지금 현재 달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뭐 2년 6개월 만에 1,100원 달러가 지금 무려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1,000원이 무너지면 900원대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달러의 상황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 1년 상황을 보니까요. 올해 2020년 1월달 1,100달러 1,150원 3월에는 1,300원까지 올라가다가요. 항상 보면은 글로벌 금융이라든가 전세계가 힘들어지면요. 기축 통화인 미국의 달러 값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안정되면 전 세계로 투자하기 때문에 달러 값은 다시 폭락하죠. 그래서 6월 달엔 다시 1,200원으로 하락하더니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초에 지난주에 1,100원대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오늘 달러에 대해서 한번 12월 7일 오전 중에 또 지금 오후에 방송 중인 상태를 보니까 1,086원에서 지금 한 4원 정도 떨어져서 1,082원, 1달러 1,082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 1,100선은 뭐 이미 무너졌고요. 이게 이제 1,080원대까지 가기 때문에 달러 약세 지금 한 1,040원, 50원까지 방어선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 방어 노선까지는 계속 등락 오르다 내리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약세는 위험 자산을 좀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한국이 지금 양호한 경제 지표 때문에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제 회복 가능성이 기대감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고 백신 개발의 상품 곧 뭐 영국은 시작됐다 그러니까 접종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지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급격한 영향을 받는 거는 큰 대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서 분산을 시켜서 괜찮지만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금 회전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 값이 올라가다 보면 달러가 내려가고 원화가 상승하다 보면은 상품의 경쟁력도 계약한 가격에 대한 조정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캐시플로우가 당분간 좀 힘든 상황도 보일 수 있어서 이 상황은 여러분들 외환은 그만큼 글로벌 시장 무역하는 기업도 그렇고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은행이 이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가 저금리 시대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제가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준금리를 한번 좀 트렌드를 갖고 왔습니다. 자, 2017년 7월에는요 1.25의 기준금리 하다가 11월에 1.5 유지했죠. 그다가 2018년 11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11월에 1.75, 19년에 7월에는 1.5, 또 10월에는 1.25까지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떨어집니다. 근데 올 들어서는 뭐 지금 전 세계가 뭐 기준금리를 다 떨어뜨린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2020년 3월에 0.75 하다가요. 5월에 0.5, 또 8월에도 계속 0.5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도 기준금리를 갖다가 결국은 미국이 올리지 않는 이상 한국 자체적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기준금리 전 세계가 코로나 인해서 지금 저금리를 동결한 상태입니다. 뭐 지금 미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은 올해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미국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한 2022, 23년까지 저금리를 갖다 거의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지금 유럽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유럽 정부, 유럽에 있는 유럽 국가들 대부분 지금 저금리 상태로 지금 계속 지금 동결을 유지한다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이 이렇다 신흥국들은 이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뭐 브라질도 2%의 기준금리대고요. 인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국들도 기준금리를 이렇게 팍팍 올리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뭐 다 올리고 내리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저는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한번 좀 저의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주식 시장은요. 코스피가 올해 안에는 지금 2,700 넘어섰기 때문에 2,800 한 주식을 하는 이제 거래일 수도 이번 주 하면은 한 15일 이상 좀 되네요. 그래서 28,000 주식시장 코스피는 28,000을 좀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가 2021년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되면서 뭐 이게 흐름이 좋으면은 3만 포인트까지 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27,000, 8,000 오르막 내리막 하다가 너무 급 반등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내년도 이제 해외여행 자율화되고 이제 시장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3만 포인트가 아니라 더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2021년 1월 달에 코로나 백신의 가능성 여부하고요. 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미국 자체를 갖다가 안정화시키고 두 번째는 글로벌 국가들하고도 어떤 다양한 협정이나 제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손발을 잘 맞춰서 전 세계를 살리는 하는 이 역할이 너무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외환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보니까 제가 당분간 달러가 뭐 1,000원, 1,100원 선은 무너졌기 때문에 1,000원대로 계속 등락폭을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40, 50 마지노선까지 움직이다가 이 상황이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1,000원대가 무너지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100원대로 올라서든가 아니면은 1,000원대를 유지하는 또 최악의 시나리오는 1달러가 900원대까지 거의 진행되는 상황이 올 연말에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유통물류 글로벌 금융도 한 20년 이상 25년 봐왔기 때문에 저의 다양한 경험과 인사이트 그 다음에 다양한 예측치를 보면서 오늘 한번 좀 분석해 봤습니다. 자, 글로벌 세상 이야기 증문즉답 15회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항상 시청앤드 청취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조철이의 글로벌 세상 이야기 통통통 들려주는 남자 Q&A 증문즉답은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쿡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2월의 둘째 주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건강하게 항상 건강 유의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